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미 주식입니다. 오늘은 소파에 대한 팔로우업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소파에게 있어서 은행 승인이 나왔습니다. 3일 전 소파의 분석에 있어서 소파에는 2020년 10월 28일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뱅크 차트를 신청한 지 230일이나 지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아직 되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불안을 야기한 상태였는데요. 제가 추가로 알아본 결과 골든 퍼시픽 뱅크업 디렉터가 소송을 걸었고요. 뱅크 차트를 얻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 또한 소파 인베스터 IR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너무나도 빠르게 이렇게 은행 승인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파이는 17% 정도 상승하며 약 14.15달러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17%가 상승했다고 할지언정 여전히 고점 대비 40%가 넘게 하락했기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물려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소파이가 17%나 상승한 지금 앞으로 더 갈까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파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부터 봐야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소파이의 공매도는 12%가 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Short Interest Ratio는 1.951로 이틀 안에 공매도 친 양을 갚아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매도 친 수량은 6,300만 주 정도가 되니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소파이가 뱅크 차트를 승인받으면서 펀더멘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에 매우 큰 변화가 생깁니다. 소파이의 비즈니스 세그먼트는 크게 랜딩, 갈릴레오, 그리고 파이낸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이 랜딩 부분에서 전체 매출액의 77.4%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화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파이가 뱅크 차트를 확보한 이상 랜딩 클럽과 비즈니스 모델이 흡사해진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랜딩 클럽의 경우는 은행을 인수하기 전까지 여기 borrowers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제3의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줘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사람들은 이슈잉 뱅크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채무증서를 이슈잉 뱅크에게 써서 주고요. 여기 랜딩클럽이 채무증서를 이슈잉 뱅크로부터 돈을 주고 삼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자를 대신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증서를 바탕으로 여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유치를 받아 이자를 나눠가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랜딩클럽이 여기 이슈잉 뱅크를 인수를 해버렸고요. 이제 더 이상 돈을 주고 굳이 채무증서를 받아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은행을 인수해버린 소파이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소파이의 2021년 3분기 매출액은 272밀리언 달러이고요. 이러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69.59밀리언 달러의 원가 비용이 들어가 202.41밀리언 달러라는 매출 총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소파이가 스스로 은행이 되었으니 더 이상 제3자의 은행을 대상으로 채무증서를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원가 비용은 줄어들겠습니다. 오히려 소파이가 은행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금을 기반으로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파이의 매출 총이익률인 이 그로스 마진은 지금 현재 74.40%인데 원가 비용이 줄어들어서 매출 총이익이 상승하게 되니 당연히 매출 총이익률은 74.40%에서 더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랜딩클럽이 그랬죠. 랜딩클럽은 뱅크 차트를 확보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80% 후반에 준하는 매출 총이익률을 달성해 왔는데 뱅크 차트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원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어 매출 총이익률이 100%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은행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파의 경우는 랜딩클럽과 달리 비즈니스 세그먼트가 랜딩, 갈릴레오, 파이낸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100%까지 되진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매출 총이익률인 그로스 마진에 있어서 그래도 꽤나 큰 향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소파이에서 뱅크 차트를 얻게 됨으로써 당연히 자연스럽게 EBITDA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요. 소파이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뱅크 차트가 없었을 때 남색이고 뱅크 차트와 함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늘색 부분까지 갖게 되는데요. 뱅크 차트가 없었다면은 254밀리언 달러의 EBITDA를 달성했었을 것이라면은 뱅크 차트와 함께 쓸 경우에는
193밀리언 달러의 EBITDA가 추가되어 총 447밀리언 달러의 EBITDA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의 2022년 예상 매출액은 1.45빌리언 달러로 11명의 애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예측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매출액은 소파이가 뱅 차트를 얻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예측이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매출액을 달성한다고 했을 때 2022년 PS4홀드 기준으로 본다면은 소파이의 PS 멀티플은 6.69로 이것은 참고로 어제의 주가인 12.06달러였을 때의 기준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인 14.30달러를 적용시킨다면은 14.30달러에다가 발행된 주식의 양인 806.92밀리언 개 주식수를 곱하면은 이렇게 11,538밀리언 달러라는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계산 편의상 1000으로 나누면은 11.53빌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11.53빌리언 달러를 2022년 예상 매출액인 1.45빌리언 달러로 나누면은 PS4홀드 멀티플은 7.9가 되는 것이죠. 주가 상승과 함께 꽤나 멀티플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업스타트의 PS4홀드 멀티플인 7.71보다는 조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으며 10.04의 PS4홀드 멀티플을 받고 있는 어펌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가장 저평가의 기업은 1.97의 PS4홀드를 기록하고 있는 랜딩클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뱅 차트를 얻은 랜딩클럽의 주가의 모습을 통해서 소파이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한번 간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랜딩클럽이 OCC로부터 뱅 차트를 공식적으로 얻은 날은 2020년 12월 30일로 이날 랜딩클럽의 주가는 무려 2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10%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요. 다시 주가가 세게 오르는 모습을 연달아서 보여주었죠. 소파이가 이러한 흐름을 갖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랜딩클럽의 주가가 뱅 차트를 얻은 뒤에 개선된 모멘텀을 얻게 됐다는 것을 봤을 때 소파이 또한 비슷한 흐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파이의 뱅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소파이는 뱅 차트의 승인과 함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업스타트보다는 약간의 고평가를 그리고 업펌보다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특히나 핀테크가 지금까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에 소파이는 지금도 어쩌면 적정주가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소파이가 은행이 됨으로써 비즈니스모델이 더 효율적으로 변했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딱 한 가지 소파이의 리스크를 한다면은 소파이는 2.5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소파이가 매 분기별 실적을 통해서 이러한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간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멤버십 라이브는 참고로 11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